그리고 상속세, 종부세로 그냥 그 이야기하죠. 이게 저 성태훈 정책실장이 KBS 이뤄진 날에 나와가지고 상속세는 그러니까 OECD 상속세율이 26.1%니까 뭐 대충 우리는 한 최대 30% 정도 선까지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항상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상속을 돈 1억이라도 하면 30% 내는 걸로 또는 지금 현재 50% 내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한 1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은 상속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냥 영원 나옵니다. 거의 자녀분들이 계시고 배우자가 계신다면 거의 영원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지금 한 10억 이상 20억, 30억, 특히 한 3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30억 이상 예, 보는 게 맞죠. 대체로 예, 30억 이상입니다. 공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OECD 상속세율이 뭐 얼마니까 우리는 30% 정도까지 내리는 게 그래도 우리는 많이 낸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득세랑 또 비교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상속세 내리고 뭐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자 이렇게 성태훈 경제학자시자 정책실장이 주장을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성태훈 실장이 그 대통령이 상속세 관련돼서 발언을 하니까 그때는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 게 없다라고 오히려 대통령을 디스를 해버렸거든. 한 4개월 전에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상속세나 종부세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나? 4개월 동안 뭐가 변했나? 경제적으로는 변한 건 없는데. 분명히. 일반적인 시기로 볼 때는 7월 달이 정부가 그러니까 매년 이 가을에 그 이제 법안들 심사를 하고 나면은 예산안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세 관련해서 누가 얼마 낼 거냐 세금을 개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7월에서 8월 사이에 정부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내지 않습니까? 국회에. 국회에 내는 이 상황이라서 보통 이거는 1월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준비를 해요. 이제 부서별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봄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적이었던 거는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정책실장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실제 이제 이 7월 달에 국회에 내는 법안에 반영시키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이 의견은 정해졌고 다만 여론에 한번 던져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나오는가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6월 달에 간복이 한 달 앞두고. 예. 저는 이거 제2의 석유 같아요. 제2의 석유 같아. 석유수출 발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국이 그런 거, 영국 보수당이 지금 이번에 조기 총선하지 않습니까? 20% 정도 져요 노동당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대적인 감세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고. 그러니까 보수층들을 결집시켜내고 사회 불안 심리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중도층의 이반까지도 노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아마 영국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 석유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까지 계속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감세는 아니지만 감면 조치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줬던 건 사실이잖아요. 법인세 감세했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감세는 이제 야당이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감세는 입법적인 조치가 있으니까 감면을 통해서 엄청나게 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3년도 소위 국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0조인가가 덜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79조를 덜 지출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서 더 부과해서 종부세, 상속세까지 종부세,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것들을 갑자기 집어넣는 이유는 매우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임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소위 기업과 부자들이 이거 집중적으로 로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빼먹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확대돼 왔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좀 더 정제된 석유는 정제되지 않은 건데 소위 관료들의 정제된 방식의
위기를 극복하려고는 하나의 아젠다로서 이걸 가지고 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논쟁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건. 네. 20% 지키기의 일환으로 7월에 실제 이런 법안을 던지겠다라는 액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이 얘기만 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를 밀어붙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20% 지키기. 본인들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지층은 뭐 강남이든 아니면 TK든 이제 고 연령층도 있지만 본인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본인들에게 많은 그 표를 준 쪽이 이제 보수 쪽이고 이렇게 해서 20%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근데 이 법안들이 상당히 논쟁적인 지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나라 상황이 적자 상황에서 재정 적자에서 그러면 또 감세를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자산세나 이런 보유세라든지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럼 근로소득자들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전가가 되는 것인데 이걸 뭐 종부세를 없앤다든가 상속세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던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툭 던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노림수가 네.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산층 내지는 네. 초부자 요 부분에 이제 소구하려는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에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없앤다라는 의제를 던지면서 뭔가의 그 불안함, 지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더 오를 수도,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자나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분들의 어떤 지지를 민주당으로 완전히 쏠리는 걸 막아보고자 하는, 그리고 재벌이라든가 초부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뭔가의 시그널을 주면서 상속세 관련된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프레임 싸움이 있는 건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종부세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상속세 얘기하고 이랬을 때 보수 언론들 반응이 어땠냐면 뜨거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좀 이게 주로 이제 뭔가 나는 진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인데, 저는 어쨌든 나는 좌파야 진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왜 저러지? 왜 저 민정이 저런 얘기했다고 왜 이렇게 뜨거워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상속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또는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의제는 보수의 의제여야 되는데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민주당이 뺏어갔다 이렇게 하는 기류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류들에서. 그리고 당장 예를 들면은 보수 논자들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다워 보이기 시작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빼앗긴 이슈 주도권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게 그때 막 지적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앞에서 좀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나오는 국면이 되면서 뭔가 이 이슈 주도권을 이제는 뺏어올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종부세를 뭐 재산세랑 뭐 합친다든지 무슨 상속세에 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야당이 안 한다고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종부세를 조금 손본다든지 상속세를 조금 개편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데까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우리는 뭐 그게 경제를 위해서든 뭐 국민을 위해서든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줄여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그것을 막고 있네요 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슈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있는 거고, 아마 이렇게 보면은 요 세법 개정안을 뭐 처리하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자기들이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결코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고 통과되지 않을 정책 세트들을 뭘 추가로 아마도 요 하반기 가면서 계속 던질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국회 오기 전까지, 정기국회 오기 전까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